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 보았던 2025학년도 7월 학평 공통 부분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기보다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관점,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2번입니다. 수열에 대한 문제이군요. 첫 장이 1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니 결국은 공차를 구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점화식이 주어져 있고 이 관계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접근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죠. 단순히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으로부터 직접 대입해 볼까요? 이 경우는 n이 3의 배수인 경우고 이 경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 있겠고 8을 대입하는 것까지 별로 어렵지 않게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법이 바로 보이죠? 전체적으로 변변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변에서 같은 항들이 지워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열 bn에서는 b9와 b3이 얻어져서 바로 이 조건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정리가 되어 공차를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정리해서 한다면 점화식을 이와 같이 정리하여 차례로 대입하고 변변 더하면 되겠죠? 좀 더 깔끔하게 답안이 완성됩니다. 식을 잘 정리해 보시고요. 결과는 어떻죠? 공차는 3으로 정리가 되어 145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공통 13번입니다.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고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하여 좌극한 우극한이 이만큼 차이 나는 그런 k 값들이 모두 145다 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gx의 그래프를 그려야 할 텐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죠. 0 이상에 대해서는 함수식도 정해져 있고 더 이상의 미지수가 없네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 지점이 0,5이고 꼭지점이 2,1이네요. 그 차이가 2가 되는 경우가 1과 5. 벌써 두 경우가 발견되어서 0 이상인 부분의 그래프만 그려보아도 거의 결론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4가 나오고 연속이기 위해서는 어떻죠? 아마도 그림이 이런 정도로 그려질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4지점에서는 4 바로 위에서의 직선과 만나는 점은 모두 4개, 4 바로 밑에서의 직선과 만나는 점은 2개, 그 차이는 정확히 2가 나오죠. 145에서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프로부터 전체 상황이 쉽게 추측이 되었네요. 이제 간단히 마무리하면 되겠는데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는 3, B는 3이 얻어지면서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통 14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인 원, 외부의 점에서 두 접선 L과 M을 그렸네요. 접점 B에서 직선 L의 수직인 직선 BP, 당연히 원의 지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AB는 12일 때 사인 값의 비율이 3대 1이다. 삼각형 BQ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사인으로 주어진 조건에 주목하여 시작해가면 되겠죠? 당연히 사인 법칙입니다. 동일한 원에서 3대 1인 조건이 있으니 3K 대 K 라고 설정할 수 있겠고 한편 BP가 지름이기 때문에 정확히 Q에서의 각도가 직각입니다. 접선의 성질상 여기도 직각이고요. AB의 길이는 12, 반지름의 길이 3루트 2로부터 지름의 길이 6루트 2, 삼각형 ABP에 대한 정보들이 완벽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3K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네요. 12, 6루트 2로부터 3K의 값이 구해지면서 K 값도 구해지죠. 이제 BQ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한 점 A에서 그은 두 접선의 접점 BC를 연결한 선부는 원의 중심과 처음의 점 A를 연결한 선과 수직하다는 것, 수직하다는 성질을 사용합니다. 역시 AB의 길이는 12, 반지름은 3루트 2, 직각삼각형에 수선을 내린 같은 상황이니까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구할 수 있겠고요. 그것의 2배로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BQC에 대해서도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게 된 거네요. 역시 BQC의 넓이를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해 갈 수 있겠네요. 마지막 과정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서로 똑같고 BPC 삼각형에서는 BP의 길이 지름과 BC의 길이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 길이를 이용해서 바로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으니 넓이를 좀 더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답에 접근할 수 있겠네요. 단계 넘어가는 과정들이 좀 수월하게 느껴지죠? 계산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세한 과정은 직접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통 15번입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고요.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음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미분 가능성을 따져보니 0보다 큰 부분에서는 미분 불가능할 이유가 없군요. b는 0 이하입니다. 좋은 조건을 바로 발견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x는 b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그 b가 fx의 상수항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b는 0일 때와 b는 음수일 때로 말이죠. b는 0일 때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함수가 그 지점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선 b는 음수인 경우를 볼까요? b는 음수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0에서는 연속엔 미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g0의 값이 정확히는 g0의 우극한 값이죠. b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b의 절대값이 나오고요.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어서 b는 음수라는 조건으로부터 b는 -1이 나오네요. 상황이 급격히 좁혀집니다. 이 경우에서 정답이 나올까요? 그 다음으로 b가 0인 경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b가 0인 경우에는 fx의 상수항이 없는 경우이고 음의 실근이 있다는 조건을 생각합니다. 0 이하인 부분에서는 현재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미분 가능해야겠죠? fx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겠네요. 절대값에 의해서 꺾이게 되기 때문인 거죠. 이런 식으로 돼야 할 텐데 그렇다면 절대값이 항상 양수로 풀어집니다. 양수로 풀어지면 x제곱 빼기 x제곱 ax밖에 남는 게 없어서 음의 실근을 갖기가 조금 힘들겠죠? b는 0인 경우는 제거할 수 있겠군요. b는 음수인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미 구해놓은 b는 -1인 경우에서 정답이 얻어지겠네요. 중간 과정을 잘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a는 0, b는 -1이 얻어져서 정답을 계산할 수 있네요. 역시 이 부분의 해석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공통 19번입니다. 4차 함수에 대해서 뭐죠? 우함수 y축 대칭의 조건입니다.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극대값을 구하시오. 4차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V자와 W자, 그러니까 극소만을 갖는 경우와 극대값을 갖는 경우죠. 본질적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자세히 보면 물론 4차 함수도 대칭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변곡점이 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감 상태, 극대극소의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이 경우도 비대칭인 경우, 대칭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이 경우입니다. 이미 우함수 조건으로부터 그리고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으로부터 쉽게 예상할 수 있으셨겠죠?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고 당연히 극대는 x는 0, y절편에서 발생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10이 얻어지게 됩니다. 공통 20번입니다. 지수함수가 있네요. 역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고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기본적인 함수를 주고 그로부터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문제가 여러 출제되었네요. y는 gx와 x축의 평행한 y는 t가 만나는 점이 0 또는 2가 되게끔 한다. 그런 문제입니다. 무엇에 착안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x 빼기 4분의 절대값 x 빼기 4. 당연히 두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4보다 작을 때와 4보다 클 때. 4보다 클 때는 플러스 1로 정리되어 전체 식이 2fx로, 4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로 되니까 완벽히 기본함수가 나타납니다.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죠? 여기가 4이고 32, 그리고 점근선은 y는 0, x축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y는 t와 항상 0 또는 2에서 만난다 라는 조건, 그리고 fx의 그래프를 상상해 보면 2의 x를 원점 대칭하고 평행이동한 것이니까 그림이 이와 같이 상상이 되는 거죠. 정확히 여기가 점근선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림이 쉽게 예측되어서 결국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에 착안하자. 자, 중간 과정을 한번 마무리해 보시고요. A는 8, B는 16이 되어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4가 얻어지셨나요? 21번입니다. 간단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2분의 K보다 큰, 그러니까 꼭지점을 지난 부분에 점 A가 있어서 그 점에서의 접선을 gx를 하자. x절편이 b이고요.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h에 대해서 대략 여기 넓이가 s라고 하네요. 그런데 가해 조건에서도 s가 나옵니다. 가해 조건이 쉽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림으로 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원점, 이 삼각형과 gx를 적분한 것. 그런데 gx가 직선이기 때문에 역시 이쪽 삼각형의 넓이죠. b는 2a가 바로 얻어지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크게 할 게 없습니다. 먼저 a에서의 접선을 구하여 그 x절편이 2a다 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조건을 써서 또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계산이죠. 가의 조건이 쉽게 주어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쉬운 문제네요. 자, 계산을 한번 완성해 보시도록 하고요. 어떻게 나오셨나요? A는 4에 K는 6이 얻어져서 28입니다. 마지막 공통 22번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A6이 6이 되게끔 A1의 값을 모두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점화식이 있고요. 4항 2, 3, 4, 5항 중에서 짝수인 항은 단 하나다. A6의 값이 6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화식은 n항과 대략 n 플러스 2항 사이의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 거죠. A4항에 착안해 보겠습니다. A4항은 홀수이거나 짝수라면 이미 반드시 12가 되는 거죠. 홀수인 경우부터 생각해 볼까요? 홀수인 경우라고 하면 A4와 A5를 더해서 6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A5항도 홀수이고 자연수라는 것 생각하면 5, 1, 3, 3, 1, 5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A3은 어떻죠? 만약에 홀수라면 홀수 더하기 홀수가 나올 수 없죠? 짝수입니다. 따라서 2, 6, 10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A3항이 짝수이면 A2항은 다시 홀수, 그런 식으로 차례차례 칸 채우기를 하면 되겠죠? 2항은 반드시 홀수여야 하겠죠? 그래서 3, 마이너스 3 해서 벌써 되지 않네요. 이 경우만 남게 되고, 이 경우에 A1 값은 뭐가 되나요? 홀수면 마이너스 1 안 되고 4여야 합니다. 홀수인 경우에는 유일하게 A1 값이 4가 얻어집니다. A4가 12인 경우에는 나머지 항들이 모두 홀수여야 하겠고, 역시 두 홀수의 합이 12인 경우 차례차례 검토하면서 차분히 정리해 가면 되겠네요. 역시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계산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될 듯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짝수인 경우에는 꽤 많이 얻어져서 그들을 모두 더해보면 76이 얻어지네요. 자, 문제에 접근하는 아이디어 위주로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자세한 과정들은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완성해 보시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복잡한 아이디어를 여러 개 연결해서 풀어보는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통 부분은 상당히 쉬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이었습니다.